실제로 포기시켜야 하는 체육인들이 수명이 제일 짧다고 합니다. 이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의 체형은 생활 습관에 따라 하는 운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체를 골고루 자극하여주는 TT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운동을 쉽게 받아들여지고 잘 적응하게 됩니다. 저는 TT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산, 배드민턴, 달리기 여러가지 운동을 배웠으며 최근에는 피겨 스케이팅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50대 나이에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지가 않으실 겁니다. 다음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목돈을 들여 운동을 시작하고도 왜 사람들이 끝까지 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끈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운동 피로와 일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T 운동에서는 운동 피로와 일과 생활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새벽에 수면의 질이 낮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TT 운동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TT 걷기를 합니다. TT 걷기, 다른 걷기법과 다릅니다. 그리고 6시에 다시 수면을 취합니다. 일명 기절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운동 때 쌓인 피로가 말끔히 가셔집니다. 그리고 7시에 TT 건강식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TT 건강식입니다. 그렇다면 TT 걷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걷기법들입니다. 다 공통점이 있죠. 무릎을 펴서 걷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합니다. 무릎을 펴서 걸으면 어떻게 안 좋을까요? 몸무게가 무릎에 지속적으로 내리누르면서 무릎 협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게 되면 서너 배나 되는 몸무게가 발 뒤꿈치는 좁은 공간에 집중되면서 근막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T 걷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릎을 구부려서 고행합니다. 걷기 때 무릎을 펴면 상하로 작용하는 체중의 충격은 표출구가 없다. 때문에 무릎 연골이 상한다. 실제로 그 걷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릎 연골이 많이 상합니다. 하지만 무릎을 구부려 착지하면 체중을 떠받치기 위하여 근육들이 자동으로 반응한다. 실제로 저희 선배이신 강대원 스승님께서는 한쪽 무릎에 연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구보다도 빨리 걷습니다. TT 걷기법으로 1시간에 88km를 걷습니다. 이것은 제가 6개월 전에 TT 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무릎이 아주 망가져 있죠. 많이 망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전형적으로 할머니 무릎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왼쪽 무릎은 시큰거리고 아팠고 관절염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에 주름이 많이 지어 있는 것을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매끄럽고 건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TT 운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아가씨 때도 짧은 바지를 못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당하게 입고 다닙니다. 건강해 보이고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박수. 그럼 TT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TT 운동은 TT 걷기와 TT 본 운동이 있습니다. TT 걷기 7단계, TT 본 운동 10단계입니다. TT 걷기는 TT 본 운동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TT 운동을 완성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신체 나이,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을 최고로 좋은 수치로 최고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수치로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TT 운동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궁금하십니까? 네. TT 운동은 나이에 따라 신체 능력에 따라 소요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20, 30대 젊은 분들은 한 30일, 60일이면 완성할 수 있고 40대는 6개월, 8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5, 60대 그리고 그것도 질병이 있으시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1년, 2년,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TT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져 드립니다. TT 운동은 5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체를 움직입니다. 둘째, 심장이 움직입니다. 셋째, 척추가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넷째, 이때 양질의 KBB란 건강식을 도움을 받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뇌로 전달합니다. 진정한 운동은 뇌를 깨움으로써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건강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선배이신 강대훈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죽기 직전까지 간 건강 상태를 이 운동법을 적용하여 보존시킨 것은 물론 어릴 때 4살 때 뇌가 망가진 40대 남성, 성인병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 비만인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무료로 이 운동법을 적용시켜 보존시켰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TT 운동을 시작하기 전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 9월 말에 시작했는데 이것은 제가 7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많이 망가져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TT 운동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존의 다이어트와는 달리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TT 운동은 음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는 TT 운동을 하면서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외식도 즐기고 야식도 즐겼습니다. 그렇지만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TT 건강식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먹더라도 몸에 잉여 영양분이 저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T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은 허기가 지지 않습니다. 폭식증이 있거나 거식증이 있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위를 절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기 전에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선배이신 강대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이 모시지 말고 끌어내다가 가셨는데 강대훈 씨를 끌어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주세요. 예. 예, 박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TT 운동의 그 창시자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것을 그 대중들에게 처음에 저는 생활체육을 강공서에 진출했습니다. 중학교 시나 그다음에 구로구청의 그 인라인 스케이트로 몸짱 만들기 프로그램. 그래서 그것을 인기 강의로 승화시킨 다음에 그 내용을 저의 개인적인 목적이기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의해서 TT 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TT 운동은 그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태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풍으로 뇌졸중으로 이렇게 쭉쭉 걷는 노인분들도 걸어야 산다, 걸어야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m를 가게 해서 앉아 계십시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2, 30분씩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가 보석을 좀 더 빨리 하거나 점차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소유문제를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그 소유문제는 하루 전에 복용을 하죠. 그리고 TT 운동식인 그 KBB라는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획기적이고 아주 인류사에 정말 인류사의 큰 건강에 대한 획기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공소에 이런 그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거 보면 생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지가 있습니다. 심장 추적 박동수라는 것을 컴퓨터에 가동을 시켜서 각각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것을 제가 또 집에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밤새 이런 분석을 하고 이렇게 10여 년 이상 연구를 했던 결과입니다. 그 KBB라는 그 코리안 베이직 비빔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TT 운동식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TT 운동식은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 호박, 당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는 있지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같이 전문가가 사면은 양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질이 좋아서 당근 같은 경우는 배달시켜서 이렇게 딱 열어보면 방안의 향기부터 쫙 납니다. 그게 1등급이죠. 마늘도 작고 땡땡은 단단합니다. 호박도 어떻습니까? 호박은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목포산이 가장 품질 좋습니다. 하지만 호주산이 더더욱 질 좋습니다. 강천은 중국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죠. 외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를 하시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잘못된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고급 음식점에 가셔서 멋진 프랑스 요리를 먹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식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먹는 식사들은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에 강의하러 가서 강의실 바로 밖에 놓여 있는 포도나무 화분에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찍은 것입니다. 포도나무 위에는 죽어 있습니다. 아래 생명만 교육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식사는 이 포도나무 우리 몸에 비유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토양, 즉 밥은 이 화분 속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먹는 감자, 고구마 이런 쌀 종류들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다 보니까 식습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제가 이 역사를 하나 소개를 하죠. 독일의 고대사에 보면 고대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중세 시대겠죠. 프리디리히 제독이 국민들의 그 음주름을 다니기 위해서 감자를 공급해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먹던 거 말고 감자를 삶아서 개들한테 던져도 안 먹는 이것을 우리 보고 먹으란다고 모두 그걸 갖다 버리거나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디리히 제독은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처벌도 하고 사형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걸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제사 이런 생활 방식들은 강제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없잖아요. 대전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프리디리히 제독의 신하 중에서 아주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독님, 그렇게 하지 말고 감자를 다 회수하시죠. 그리고 왕궁에서만 먹는 식사처럼 재배를 일정 지역에 한 다음에 그것을 다 지키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제독이 명령을 내렸죠. 고쳐내리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철저히 지키래. 일반인들이 훔쳐가거든 모른 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식품에 대해서 특별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족들만 먹는 것이야. 아주 귀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체에 퍼지게 되고 그것이 식량으로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이 지금 먹고 왔던 식사들은 모두 잘못된 식사일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염색을 안 하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약에 나이 50으로 친다면 우리 예상 수명이 절반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절이 협착되고 머리 색깔이 변했으며 심지어 머리털이 벗겨지기도 하죠. 생명 중에서 포유류 중에서 수명을 절반밖에 살지 않은데 머리털이 변색이 되고 빠지고 하는 동물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뭐가 잘못됐습니다. 운동과 식사가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케이비비라는 식사를 하게 되면 허기가 지지 않습니다. 양질의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벌써 표정에서부터 색깔이 좋아지죠. 조금 전에 김장 씨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상당부분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무릎이나 허리가 즉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등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등뼈는 경추, 여추, 무슨 미국을 축을 다 있습니다. 그걸 알기 쉽게 그냥 척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척추하고 무릎은 상관관계 없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협착이 일어났다면 척추도 이미 굳어 있습니다. 신체 능력 6대 요소 중에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민첩성, 유연성, 순발력 이와 같이 있는데 유연성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립자세를 쓴 다음에 손바닥을 무릎을 편 상태로서 얼만큼 지면에 가깝게 할 수 있느냐 이걸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 자세를 그대로 주저앉아서 발끝으로 손을 밀어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앉은 상태에서 손마디 끝이 발에 닿는다면 우리 50대 중반의 나이분들은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40대 중반이라면 손목까지 가야 합니다. 손목까지 가야 합니다. 40대 중반은 손목이나 팔꿈치까지 가면 10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가 요구하는 유연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협착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유연성은 허리의 협착도를 보는 겁니다. 허리가 1, 2, 3, 4, 5 놓고 쭉 짰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얼마만큼 굴곡이 지나갈 것이죠. 지금 현재 김혜영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애띠고 살이 원래 보들보들한 이러한 아주 기용성 있는 체형은 나이가 50이 딱 꺾어지면서 급속히 늙어가는데요. 초고속으로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용성이 아주 흉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김일환 씨 그때의 7개월 전의 모습은 등도 이렇게 구부러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TT 운동 7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지금 목 밑에 서너 개의 척추만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풀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3년에서 그 10년 사이에 더더욱 이 여성은 더더욱 젊게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50이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10년, 20년 동안 현재보다 더 젊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운동에 저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데요. 홍대 20대의 클럽에 올리도록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몸의 움직임이나 그런 자태들이 20대들과 올렸을 때 얼마나 좋았음을 갖는 것인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TT운동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유명한 박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강단에서 유추하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노 박사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김일환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하고 관계없다. 여기서 길건 인류사를 구제할 그 요소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가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은하를 값이 우리가 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인류사를 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호출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진중하게, 엄숙하게 이것을 브리핑하듯이 강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분들께서 2개국어를 할 수 있는 자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 TT 운동을 배워서 강사가 되기를 간곡히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2개국어로 할 수 있는 가이드분이 4분이 도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1호가 2개국어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제1호가 김인환 씨입니다. 김인환 씨는 산호수평 교실을 6급, 가장 좋은 상태로 6급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중국에 가서 하이칼라들한테 유창하게 강의하고 대학 강단에서 쓸 날이 멀지 않았겠죠. 주구장창 연습합니다. 모기시도록 연습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씩 계속 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을 톤을 약간 높여서 1시간 동안 말씀해 보십시오. 기진맥진하는 거죠. 이런 김인환 씨는 여러 가지 그렇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T에서는 결국은 모든 운동이 뇌로 가서 뇌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60입니다만 아주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인적인 일을 소화해야 되고 있습니다. 절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막내 아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TT 운동을 권했던 이유가 있었고 그 아이가 이것을 했던 또 마음을 움직였던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권했던 이유는 지 예미를 닮아서 몸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활성화, 저는 이제 TT에서는 모든 체질을 활성화 체질과 비활성화된 체질로만 구분합니다. 즉 말해서 노박사님께서는 안경을 끼셨습니다만 만약에 노박사님께서 30대 초반에 저런 안경을 끼셨다고 하면 사상의학적 체질로 분석한다면 눈만 기능이 나쁜 겁니다. 근데 하체는 강할 수가 있죠. 이것을 종류별로 빌려주는 것이 사상체질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TT에서는 몸이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든 그것을 활성화된 체질인가 아닌가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비활성, 완전한 비활성화 체질이 김일영 씨 같은 경우 있습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똑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혹은 같은 자매라 할지라도 언니는 핫팬티 같은 그런 핫 바지를 입고 다니면 아주 라인이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동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체형을 갖고 있더라도 그 유전자가 맨델리 법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주 조상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유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냥 내리 습관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그 자매이면서도 어떤 여성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매끈한 다리를 갖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TT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이렇게 하체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하체 근육은 쉽게 말하면 100만 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네 발로 기어 다닌다고 가정을 해봐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앞뒤 각도나 다양한 옆에 각도에서 그것이 자극받아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극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개의 근육만 자기 체중을 버티다 보니까 그렇게 라인이 안 좋게 보입니다. TT에서는 그러한 잠자고 있는 근육들을 불러 떼워서 자극을 적절하게 시켜주니까 라인이 이쁘게 나옵니다. 심지어 50대 초반 같은 이러한 여성들도 앞으로는 매끈한 다리를 갖게 되죠.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랑씨, 다음 해, 그러니까 2014년도 봄이 되면 미니스커트를 입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까 보셨지만 통닭에다가 그림팅 음식에다가 맥주를 주구장창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TV에서 이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무릎을 시큰거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죠.
침 맞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받거나 아니면 하죠. 이것이 침이나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저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웃기는 일입니다. 진짜 기절 축포할 정도로 웃기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말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대사증후 수치와 신체 등의 6대 요소를 가장 백점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치를 채우다 보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치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치료한다고 말하면 그 즉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럴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아주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는 피겨스케이팅 20대나 할 수 있는 걸 피겨스케이팅에 도전했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스포츠 종목도 7, 8개를 아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불과 7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게 시작한 거죠.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거리를 하려고 하고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짧은 옷들만 어울리고 전부 똥꼬바지, 일명 한바지를 똥꼬바지라죠. 똥꼬바지, 배꼽티입니다. 배꼽티를 입고 할머니가 배꼽티를 입고 다녀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배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네. 이거는 테니스 보죠? 테니스 하면 사람 티모피처럼 공중에서 오는 팍 튀어나가 팍 내렸습니다. 어느 남성이 당합니까? 그리고 등산을 가더라도 아무리 악산이어도 평지처럼 올라간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끔 TT들은 특수인간이야. 우리는 특수인간이야. 이러면서 재밌게 얘기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땅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거야? 너무 뭡니까? 그러나 진짜입니다. 뽀삽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까 자료 나눠준 거 있죠? 노인병, 일명 말라리아 증세하고 똑같다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겁을 덜컥 먹거나 자극받아서 인근의 헬스장에 가서 나는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계실 것입니다.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는 절반의 실수가 될 것입니다. 목돈을 내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랑 씨가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애석하게 40대가 넘으면서 일과 시간 중에 헬스를 하게 되면 그 신체의 누적된 피로감 때문에 사람이 골병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검게 됩니다. 근육은 생겨도 얼굴이 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내줬던 거는 그 아까 보면 뒤어가고 일단 쉬고 싶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운동들을 러닝머신이나 그런 세팅이 되는 것을 80대, 90대 땅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PT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걸을 만한 힘만 있으면 자기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매력에 빠져들면 이것이 PT, 즉 지속성이 있다. 조금 전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로부터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시골에서 한적한 시골에 비포장돌에 작은 움막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개조해서 한 칸은 돼지를 기르고 한 칸은 닭을 기르고 한 척은 강아지를 기르고 한 척은 사슴을 기르고 가끔가다 틀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동물이 있어요. 맨 먼저 죽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먼저 죽을까요? 닭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개는 맨 나중에 죽습니다. 닭은 트럭들이 지나올 때마다 나를 죽이는구나 하고 꾹꾹 하고 난리칩니다. 다음에 또 왔을 때 또 다가왔을 때 그냥 지나갈 트럭인데도 그걸 기억 못하고 난리칩니다. 뇌가 기억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들은 어때요? 서너 번만 딱 지나가면 쟤 지나가네. 또 지나가는 건 어이 짜증
그러고 만져. 가정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영향을 안 받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내력이 딸리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 어떻습니까? 리모컨 하나 찾을 때도요 화를 막 냅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뇌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뇌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어렸을 때 3살, 4살 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면 벌써 싸움을 말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좁혀야 하려고 미소까지 지르고 상황을 통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뇌력이 강하기 때문에 뇌를 살려야 돼요. 운동은 뇌를 살려야 돼요. 지금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 몇 분이지 않습니까? 40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노 박사님과 잘 연대를 해서 이것을 아주 품위 있고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많이 연습을 해서 이 강의를 빛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인정해주는 분을 위해서 그게 반드시 보답하는 스테이지와 같은 부분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데려보십시오. 분명히 발걸음과 돈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수준이 별로야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 반대의 칭찬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변에 공무원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오셔서 보시라고 하십시오. 공무원들의 직업군으로 통계청에 의하면 직업군별 수명을 비교해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단명을 합니다. 최일등, 그 다음에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은 평균 나이가 수명이 62세밖에 안 되죠. 퇴직하고 1년이나 2년 안에 거의 사망합니다. 멀쩡하게 왕성해 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부터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새벽에 안 일어나죠. 그리고 오전까지 그냥 때우죠. 밥도 안 먹죠. 자, 나이 들어서 3시간 이상 누워있게 되면요 뼈가 눈에 보이도록 숭숭숭 비게 됩니다. 기어다니든 걸어다니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잠을 절대 자면 안 됩니다. TV 리모컨만 쥐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수면을 탈출을 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마치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그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이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우선 박수부터 좀 드리고 제가 이거 들으면서 우선 이제 이분이 60이라는 데 놀랐습니다. 저는 한 50 정도 된 줄 알고 60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50 들었는데 상당히 그 연세보다 더 들고 보니까 아까 또 이제 그 습관을 중요시 말씀하셨는데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 그거 이제 질문 좀 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을 하는 데 따른 비용 같은 게 있는 좀 말씀입니다. 네. 비용은 5년은 그 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기본이 15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수강생들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50%였어요. 근데 그 졸업할 때